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인화 안 돼 있잖아요. HR에서 쓰는 교육. 뭐 열면 그거 알던 모르던 모두 동원해서 하니까 맨날 앉아서 하품하고 있다가 나는 이거 다 아는데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의무성에, 집단성에 이런 교육에서 보다 나은 형태로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HR 쪽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HR 에이전트가 HR에 미치는 영향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올해 1월 달에 따끈따끈하잖아요. 지금 1월 15일 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이 해보니까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해서 보니까 이것저것 하겠다고 난리를 친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집중했는데 집중한 분야가 한 3개 정도에 집중해서 추진한 사람들은 ROI가 2배 이상 높았다.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써본 기업, 성공한 기업들은 야 이거 너무 효과가 있어. 그리고 4분의 3이 투자 더 하겠다. 이렇게 나갔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L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미 써봐서 효과를 조금 본 기업들은 다 투자 확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번, 5번이에요. 이게 HR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했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젠 AI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교육이다. 이 교육 중에서도 최고교양층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어느 혁신이든 모든 혁신에는 기본적으로 최고교양층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최고교양층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고교양층이 써볼 수 있잖아요. 써볼 수 있잖아요. 자기 업무에 바로 써보면 그냥 입증이 돼요. 그 LS 같은 경우가 최고위층이 직접 써보고 회장님이 막 나서서 끌고 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회장이 나서는데 왜 성공을 못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중요한 코드죠. 생성형 AI의 성공은 10, 20, 70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기술은 10이다. 기술은 10이다. 그러면 20은 뭐냐? 데이터 준비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냐? 지식 증류와 파인 튜닝이 되지 않는 한 범용적인 거를 쓸 수밖에 없고 자기에 맞는 소규모 형태로 뭔가 줄여내는 데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 다음에 70이 뭐냐? 프로세스와 문화다. 바로 HR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자리 변화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역량 강화를 가져올 거고요. 모든 기업이 워크플레이스를 대체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더 빠를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대체되지 않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다 생산성이 있게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다루나요? 이게 좀 도와주세요. 그 앞 페이지 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작년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드러지 워커라고 해요. 드러지 워커. 아마 여기 저 주판 배운 분들 많을 거예요. 주판이 1987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자격 시험이었어요. 이태희 발행인도 주판 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배우긴 하셨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주판 구단, 암상 구단이면 특채했거든요. 87년까지.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대리로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소서에다가 주판 3단입니다. 그러면 떨어져요. 얘는 무슨 취미로 배우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를 단달 정도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즘은 저 어도비 포토샵 몇 급입니다. 엑셀 몇 급입니다. 지금 자소서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5년 이내에 그거 쓴 사람은 떨어져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구가 변하면 인간도 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호모 파벨의 역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기술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인간을 형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돼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 도구가 변했는데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드러지 워커죠. 얼마나 더러우면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 고민이 들어오자마자 나가요. 왜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대학생 졸업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Z세대는요, 전부 생성형 AI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제일 환멸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앉아가지고, 우리 적자 생존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적어야 생존했던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뭐냐면, 야, 너 회의록 작성해. 그럼 나가요. 왜? 요즘 애들 회의록 앉아서 회의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클로바 넣더니 뭐니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아무 적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같이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는 안 시키고 회의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엑셀 작업하라고 막 이제 많이 오잖아요. 공무원들은 막 저 뭐 국회 열릴 때면 엄청난 엑셀 작업을 하거든요. 아마 고용정보부도 뭐 맨날 엑셀 작업, 여기 같은데 공감이 아주 뭐 눈이 공감해요 나오잖아요. 맨날 엑셀 작업, 뭐 고용노동이면 더하지 뭐 이렇게 보좌관마다 따로따로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막 만들어서 정부기관에 보면요, 국회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 그걸 만들었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질문이 하나. 그런데 뭐요? 그렇게 와서 딱 일을 하는데 너 엑셀 작업해서 야 내일까지 보좌관 보내야 돼. 그럼 나가요. 왜? 저 데이터 어널리스트. 야, 우리 데이터 어널리스트 없이 다 했거든. 데이터 어널리스트 쓰면 퇴근도 안 하고 1시간에 끝날 일을 왜 밤을 새워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선택이 아니다. 한국은 더 빨리 움직일 거다는 제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Z세대의 인구 비율이 12%예요. Z세대가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세대가 Z세대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적은 인구 비율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아. 36%예요. 32%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OECD 평균, 잘 산다는 사람들이 2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디스가 얘기 안 하더라도 무디스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25% 이상 생산성을 못 올리는 한국 기업은 소멸한다. 먹을 것도 없었고 지금 계속 시장이 줄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앞으로 시장 전망 어때? 무슨 시장 전망이 어때? 그냥 죽는 거지 다. 왜? 벌써 이미 식품, 그 다음에 영화 벌써 다 왔어요. 고객이 다르고 고객 수가 확 주는 B2C부터 와가지고 B2B로 온다고. 그럼 우리는 갈 길은 딱 하나지. 해외 수출이지. 해외로 나가야 돼. 무조건 해외로. 국내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진로가 큰 걱정이죠. 진로가 해외, 우리나라는 폭탄주로 막 먹지만 다른 나라는 잘 안 먹거든, 폭탄주. 그러니까 빠르게 폭탄주 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려야 돼요, 우리가 애국적으로. 그래야 진로가 살아요. 이럴 정도로 새로운 형태로의 대이동이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대기업이나 큰 기업은 아시겠지만, 정부기관도 아시겠지만, 요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입니까? 30%예요.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보면 정부기관은 더 써겠죠. 왜냐하면 정부기관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너도 나도 써. 그렇죠? 여기도 똑같을걸? 여기 제일 공감하는 게 요 세 분이야. 예. 정부에서 오셨거든. 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남편이 쓰고 있대잖아요. 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직의 문제가 뭐냐? 뭐 일하려고 그러면 담당자가 없는 거야. 너 해 그러면 나는 이거 이 업무 담당도 아닌데 왜 이거 내가 해요? 라고 막 조직 갈등. 이게 지금 공공기관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느끼실지 몰라도 이것이 곧 일반 기업으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HR, 새로운 노동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갈 길이 뭐야? 딱 정해져 있지. 생성형 플랫폼을 도입해야 되고, 퀀텀 워커로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 중심 조직 설계로 가야 되고, 글로벌 전문가들하고 원격 협업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줘야 되고, 막 이런 능력들을 갖지 않고서는 안 돼. 근데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기 고용정보원 계시지만 하나는 고용노동법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가 인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포용적 고용을 늘려야 돼요. 포용적 고용을 늘리려고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냐? 첫째는 뭐냐면 능력 단절이 옵니다. 특히 여성들. 육아휴직이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1년 후에 나타나면 스템 분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런 분야는 확 변했어. 그럼 어떻게 교육받아? 누가 교육시켜주는 사람도 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애 좀 된 다음에 나왔는데 계속 경력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에이전틱 AI를 만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차 단절이죠. 포용적 고용을 하는데 이분들 시각장애인들은요, 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컨텐츠만 있으면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시차 단절이 확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Z세대는 12%인데 실버 세대는 20%입니다. 2050년이 되면 실버 계층, 우리가 노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 40%를 차지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어디로 가겠어요? HR이. 고령화된 사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정부기관이 여기 연수가 좀 낮잖아요. 퇴직 빨리 해야 되잖아요. 버티세요. 버티면 종신고용으로 갑니다. 한국은. 무조건 종신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인의 능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집중을 오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 이게 이제 노동시장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관리 프로세스에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이미 2년 동안. 어마무시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 심사할 때 보는 거, 그 다음에 화상 면접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야, 이거 있었으면 삼성그룹의 전 이병철 회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꼭 직원 뽑을 때 옆에다가 관상 전문가 같이 대동하고, 야, 얘는 어떤 것 같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AI가 옆에서 관상학적으로 코가 노똑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많은 분야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몇 가지 문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여러분 이제 인사관리를 할 때 사람 뽑을 때 뭘 하냐면 자소서 내잖아요. 그죠? 자소서를 챗GPT로 쓴다. 이게 언제 해본 일이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2022년 12월부터 썼으니까 2022년 1월 달에 2개월 동안 써본 애들을 대상으로 야, 너 취업할 때 자소서 챗GPT를 썼니?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그랬더니 벌써 그때 46%가 썼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나쁜 짓은 빨리 퍼진다. 네? 딱 써봤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러면 너 합격했냐? 그러니까 78%가 합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너 얼마나 고쳤니? 챗GPT가 해준 걸. 그랬더니 많이 고쳤어요는 한 20% 되고 조금 아예 수정도 안 했고 아주 조금 고쳤다는 애들이 한 30% 돼요. 더 많아. 또 물어봤지. 야, 너 조금 수정한 애는 너는 붙었니? 그러니까 얘네는 90% 이상이 다 붙었어. 그러니까 논리가 이상해진 거야. 챗GPT를 안 쓰면 떨어지고 챗GPT가 써준 걸 고치면 떨어지고. 또 물어봤지. 니네는 도대체 어떻게 썼니? 그랬더니 얘네들은 쓰는 게 달라요. 이 왼쪽 애들은 검색 방식으로 쓰는 거야. 나 취업하려니까 추천 이력서 하나 써줘. 이렇게 하는 애들이고 오른쪽은 뭐냐면 내가 카이스트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카이스트 지금 총장님의 어록을 넣고 카이스트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넣고 내 이력서를 넣고 써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딱 내가 이제 교수들이 앉아서 읽을 거 아니야. 딱 읽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위해서 태어난 애와 같아. 집에서 막 훈련 자체가 그냥 막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그랬고 모든 스펙이 다 그렇게 흘러와. 얘를 안 뽑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카이스트가 망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문장력이 누구냐? 해밍웨이가 썼어. 그래서 딱 읽을 때는 지루하지 않은데 딱 읽고 난 다음에 가슴 끝에서 점이 오면서 이거 다 붙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나라도 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지.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4월 달에 미국의 기업들의 HR 담당자들이 야, 씨, 너희 때문에 우리 좀 난리 났으니까 우리 지금 이거 판별할 수 있는 AI 내놔. 그래가지고 오픈 AI에서 AI를 내놨어요. 어떤 AI냐면 오픈 AI에서 훈련시킬 때 질의응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인간 수준의 질의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AI를 만들어요. 이게 적대적 AI 훈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톰과 제리의 게임이라고도 해요. 톰이 고양이를 쫓으면 제리가 도망가다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면 얘가 인간만큼 됐냐 안 됐냐,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또 내려오면 인간이라고 통과할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훈련시킨 애를 내놨어요. 그래갖고 얘로 체크를 해봤지. 그랬더니 23% 체크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HR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1시간에 10,000장까지 체크해드리고요. 확률, 얘네가 23%를 했잖아요. 저거는 43% 보장, 20%도 높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격, 얘네가 받는 돈의 반값. 야, 이런 준비물 딱 하나 있어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뒤에다가 대형 선풍기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제가 2,000장씩 뿌릴 테니까 딱 들어서 쫙 던졌는데 왼쪽에 떨어지면 AI, 오른쪽에 떨어지면 인간. 확률 50%예요. 제가 7% 낮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못해요 이제는. 못하는 일을 자꾸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인사 프로세스를 바꿔야지.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는 뭐냐면, 이걸 써서 사람 평가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월 30불을 써서 유료 계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거 체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 판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고용에 이제 법제화를 해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근로자가 AI를 쓰다가 얘랑 했는데 얘가 성차별을 하고 노인차별을 했어. 넌 나이 먹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러고 너 여자니까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만든 AI 딱 나오자마자 된 게 뭐냐면 성차별에서 끝난 거잖아요. 이걸 받았어. 그러면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거, 회사 AI가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넣은 정보를 오픈 AI가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넣은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보관하나요 안 보관하나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생성형AI를 쓴다 그러면 노조 계약을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거꾸로 옆회사는 이걸 써가지고 30% 업무 생산성 효과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써주냐고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노사 갈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쭉 내려와 있는데 뭐냐면 IP 문제입니다. 생성형 AI,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섀도우 오브 IT와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둘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걸 가지고 영업 자료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외부에 들고 나갔는데 얘네가 야, 그거 내 거 네가 도용한 거야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들어왔어. 그 회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이는 엄청난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처음부터 어떤 인재 전략을 가져갈 거냐의 문제와 채용 프로세스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유지시킬 거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평가, 성과평가, 보상과 능력개발과 학습에 이르기까지 어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되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프로세스를 재설계를 할 거냐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에이전틱 AI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뭐 거기에 인재개발원 같은 데도 전부 이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안에 보면 엑셀 사용법 이런 거 막 강의하잖아요. 왜 필요한 거예요? 다 정비해요. 다 정비. HR. 교육부터 프로세스까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옆에서 초과됐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벌투예요. 벌리면 2시간.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제가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HR 쪽은 특히 교육 쪽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접점과 HR 접점, 업무 혁신과 업무 창출. 도대체 뭘 바꿔야 되나? 뭘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나 얘네들을.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앞에서 되겠지만 초개인화라고 앞에 이제 이지은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화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했던 포용적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장치, 직원의 보다 높은 조직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차원 데이터 고급 분석.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시간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인력의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인력 관리 프로세스. 이미 미국은 법제화를 다 했다. 하고 있다. 여기 몇 개만 보시면요. 일리노이주하고 메릴랜드주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행위 자체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뉴욕시는 뭐냐면 고용 및 승진 회사를 할 때 이걸 이용해서 할 때 여기에 알고리즘을 승인받지 않으면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밑에 산하기관에 AI 고용원, 산하기관이니까 AI 고용센터를 만드시고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용의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평등 고용에 벌써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을 좀 더 평등하게 일하게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차별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오히려 이걸 가지고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만 내려가도 될까요? 질문을 받아야 될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그게 아니고 벌투의 맛이 간 거죠. 저 사람 벌리면 2시간이니까 질문 하나 나가면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 노동 이슈들에 대해서 네네.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거 개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뭐 기존에 있는 노동법에 상충되거나 혹은 이제 기존 법 테두리 밖에서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사회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모르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 있으신 분 한 분 계세요? 올해. 예. 아이고 어머님 여러 가지로 걸리시네. 몇 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AIDT라고 AI 기반 데이터 디지털 텍스트북을 지금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인구 부족 사태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공항에서 나와서 부축하고 다니실 때 거의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 가실 때 뭐라고 딱 하셨냐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당백입니다. 네? 한 사람이 다 기능을 하고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지 않고서는 사람을 안 낳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돼요. 근데 AI 텍스트북을 의원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찬성하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거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AI만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논의가 곧 되겠죠. 예,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움직이니까. 예, 질문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끌면 이제 뒤에 우리 엔비디아에서 오신 분이 저를 좀 많이 째려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경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